여기 유럽에서 한국인들이 귀빈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한국인 행세를 해보겠다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 행세를 하자마자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고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쥔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최고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트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 공산당에서 애국 청년 활동을 하며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며 살았는데요. 저는 그간 중국 언론과 SNS에 나온 대로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민족이고 지구의 역사는 중국에서부터 기원하여 시작되었으므로 전 세계인들은 중국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친구이자 학교 동기인 옌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는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인기를 직접 체험할 겸 더 넓은 세상도 경험해 볼 겸 함께 유럽으로의 교환학생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가게 된 나라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 여자들이 중국인인 저를 너무 좋아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SNS에서는 중국 국적을 갖고 싶어하는 서유럽 선진국 여자들이 중국 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며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글이 즐비해 있거든요.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기에 예쁜 유럽 여자들이 제게 결혼하자고 들이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거절할지 몰라서 난감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는 게 꿈이었던 얘는 자신은 중국인이니까 예쁜 독일 여자친구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호들갑을 떨어댔죠. 그러나 저희는 독일에 온 지 딱 5분 만에 곧바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인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독일인들은 중국 국기에 스티커가 붙여진 저희의 가방을 보더니 영어를 사용하며 중국인은 꺼지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몇몇 독일 남자들은 제 어깨를 일부러 치고 가기도 했죠. 독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중국 남자들이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낸 건지 독일 여자들은 저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줬거든요. 저희가 길이 헷갈려서 근처에 있는 독일 여자 무리에게 중국어를 사용하며 질문을 건넸는데 이들은 저희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독일에서 중국어 같은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면 누가 알아듣겠냐는 영어를 구사해 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어는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거든요. 중국과 나란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영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기에 저는 당연히 중국어도 어디에서나 사용되고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줄 알았지만 이건 크나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해외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면 그 즉시 현지 여자가 멋진 중국어 발음에 반해서 중국어를 가르쳐 달라며 접근한다더니 이건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어리 빠진 채 겨우겨우 교환학생을 가기로 한 독일 대학교에 도착했고 이곳에서도 역시나 세계인들의 멸시는 계속되더군요. 독일인들은 저를 포함한 중국인들을 보면 냄새가 나니까 제발 좀 씻고 다니라며 코를 막기 일쑤였고 중국인들은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며 비하했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중국에서 발병한 전염병 때문에 자신의 친구를 잃었다며 중국인만 골라서 폭행을 일삼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의 눈치를 잘 보지 않는다거나 잘 씻고 다니지 않는다거나 하는 중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행동들은 유럽에서는 무례하거나 못 배운 행동으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저는 처음에 이들이 일부러 동양인을 차별하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같은 동양인인 한국인 학생들은 이상하리만큼 차별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인데요.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은 배신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시끄러워서 세계에서 멸시를 당한다고 말해왔는데 제가 직접 본 한국인들은 나이가 꽤 많이 든 늦가기 아저씨 학생도 미녀 독일 여성과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이들은 한국인이라는 국적 하나만으로 엄청난 이득을 독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정말로 중국인들에게만 모진 태도를 보인 거였고 이건 제가 중국에서 배우고 들었던 상황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환학생을 떠난 지 1개월 만에 중국의 현실을 깨닫고 거의 도망치듯 교환학생 과정을 포기한 뒤 중국으로 귀국했고 한동안 SNS도 전부 끊은 채 잠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중국인 친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중국에 대한 지나친 애국심을 자제하길래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들은 이런 중국인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혐오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중국의 세뇌는 무섭더군요. 저는 해외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몸소 느꼈음에도 거의 2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아직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옌에게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독일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다며 신세계를 경험시켜 줄 테니 독일로 다시 와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옌이 중국인을 차별하는 독일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건지 이해가 안 갔고 그렇게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다시 독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만에 본 옌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옷차림, 그리고 말투는 마치 TV 속에 나오는 한국인을 보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까지 건네왔는데요. 그는 아무래도 독일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어도 독일에서만큼은 중국인이 찬밥 신세인 것 같다는 말을 건네왔죠. 그리고 한국인 행세를 하면 여러 특권들을 누릴 수 있으니 자신이 한국인처럼 꾸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제안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중국이라는 대국 출신인데 어떻게 소국이자 약소국인 한국인 행세를 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얘는 그런 저를 보고 정체 모를 미소를 짓더니 이내 잘 보라며 어떤 미모의 독일 여자에게 접근하더군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녀의 연락처를 획득해왔죠. 연락처를 건넨 독일 여성의 호의적인 표정은 제가 전에 독일에서 경험했던 벌레 보듯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고 저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여자 앞에서 대국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고 한국을 이용해서 대우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옌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남자들을 따라하며 하루에 한 번씩 씻어서 채취를 없애고 옷도 한국 모델이 입은 그대로 구매했죠.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한국인들의 행색을 전부 따라하다 보니 저는 곧 저보고 한국인이냐고 물어오며 관심을 표하는 독일 여성 한 명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영어를 구사하며 능청스럽게 한국인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영어를 사용하며 혼자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 읊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그저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가게 직원들은 제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곤 했고 저는 그렇게 한국인이라고 말하며 여러 서비스 음식과 음료 등을 무료로 얻을 수 있었죠. 심지어 저는 어느 술집에서 저를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짐승 취급을 했던 같은 교환학생 출신의 프랑스 여학생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저와 말도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음에도 그저 제 겉모습만 보고 중국인이라고 판단하고 제게 항상 경멸의 눈빛을 보내곤 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그녀를 보자마자 곧바로 술집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저보고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냐며 한바구음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와 영어만을 사용해서 대화했기에 대화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기본적인 한국어까지 구사하곤 했는데 저는 늘 그랬듯이 저는 중국계 한국인이라 한국어는 서툴고 중국어와 영어만 구사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지 이런 수준 낮은 거짓말은 그녀에게 잘 먹혀 들어갔고 저는 국적 하나만 속였을 뿐인데 제게 완전히 넘어온 그녀의 모습에 약간의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일에서 체류하며 여러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다음 학기에는 교환학생을 재신청해서 한국인인 척하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얘네 한국인 사칭이 늘 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종종 한국인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건넨다거나 돼지우리 같은 제 자취방을 보고 한국인은 이렇게 더럽지 않다며 정체가 탄로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겪을수록 저희는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완벽한 한국인 흉내를 낼 수 있었고 나중에는 유럽 전역에서 전문적으로 한국인 행세를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리는 중국인 커뮤니티까지 알아내게 됐죠. 그야말로 유럽에는 한국인보다 가짜 한국인이 더 많은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옌이 갑작스럽게 독일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옌은 자신은 그동안 한국인인 척하며 여러 음식들을 공짜로 먹고 여자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며 결국 중국인이었다는 것을 들킨 이후에 이런저런 죄들이 엮여서 실형을 살게 되었다며 울부짖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옌이 안타깝긴 했지만 그가 얼마나 무르게 한국인 행세를 했으면 잡혔을까 싶어 한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옌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며 보란듯이 한국인 행세를 통해 여러 이득을 취하고 다녔죠. 그때 저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고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잘 안다고 생각까지 하며 심지어 제가 정말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는 학교에서 수지라는 한백인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보고 약간의 겁을 먹었는데요. 수지는 아무리 봐도 한국 이름이었고 이건 제 한국인 행세의 첫 번째 원칙인 한국인과 친해지지 말 것을 위배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녀는 백인이지만 한국어도 꽤나 유창하게 구사하는 듯 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핑계를 대며 한국어 사용을 피하곤 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녀와 그녀 무리의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들도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지 제게 한국 관련 여러 질문들을 건네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국인 행세 경력이 상당하기에 능숙한 거짓말로 전부 대답해냈죠. 그때마다 수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백인인 그녀가 제 정체를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 무리와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죠. 친구들은 전부 끝도 없이 늘어진 긴 줄 대신 짧은 줄 쪽으로 갔고 저는 그들을 따라서 짧은 줄 쪽에 줄을 섰는데요. 그런데 서유럽 선진국 출신의 친구들은 전부 곧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 입국 심사관은 제 중국 여권을 보더니 한껏 인상을 찌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내 여긴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여권이 있는 사람들만 줄 서는 곳이고 중국 여권은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줄을 서라며 짜증 섞인 대답을 건네왔죠.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인 행세를 했을 뿐 진짜 한국인이 아니었기에 이름 모를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처럼 한참이나 늘어선 줄을 기다려서 통과해야 했던 것이죠. 다행히 친구들은 제가 중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한 모양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갖가지 핑계를 대며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들은 워낙 개인주의적인 유럽인들이라 당연히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인지 이들은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이 와중에도 수지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기묘한 표정만을 지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끝도 없는 줄을 결국 전부 기다리게 되었고 입국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나 싶던 그때 입국 심사관은 제 중국 여권을 확인하더니 저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중국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불법 체류가 많아지면서 삼엄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하며 저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거칠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팬티까지 벗겨지며 몸수색을 당해야만 했고 통장 잔고까지 강제로 공개해야 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건 이들은 거의 몇 시간 동안이나 삼엄한 분위기의 인터뷰를 실시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중국의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부족함 없이 자라서 통장에도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공항 측은 저를 예비 범죄자 취급할 뿐이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4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모두 끝마치고도 이들은 제게 인사도 없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죠. 제가 이 정도로 혹독한 검사를 받은 걸 보면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서유럽 국가에는 발도 못 디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입지인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치 메소드 연기처럼 한국인 연기의 진심이었던 저는 알 수 없는 비참한 감정마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 언론에 속아 무시했던 한국이었지만 저는 그간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대우받고 존경받는 국가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거든요. 중화사상에 지배당한 저조차도 진심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한국은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저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일 뿐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학력이 좋아도 세계로 나옴과 동시에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존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착잡한 감정을 안고 수속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착한 친구들은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정말로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중국계 한국인이라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얼버무렸고 상황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 했는데요. 그때 시종일관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던 수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너 자꾸 중국계 한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근본 없는 소리야? 한국인이면 한국인이고 중국인이면 중국인이지 너는 왜 자꾸 그런 얼토당토 않는 민족을 들먹이는 거냐고. 그리고 한국 여권을 소지했으면 응당 우리와 같이 무비자 입국 수속이 가능한데 너는 왜 비자가 필요한 수속대로 이동한 거야? 아무래도 너 중국인 같은데 여권 좀 보여줘봐. 저는 그녀의 날선 질문에 매우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분위기도 아무래도 수상하다며 여권을 못 보여줄 것도 없지 않냐며 수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저는 식은땀까지 줄줄 흘리며 최근 한국 여권의 무비자 수속이 종료되었고 이제 한국인들도 서유럽을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그러자 수지는 기가 찬다는 듯 픽 웃으며 쐐기를 박는 말을 해왔습니다. 뭐? 내가 한국인인데 무슨 소리야? 나는 독일 혼혈로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 겉모습으로 관심받는 게 싫어서 그냥 독일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 여권으로 비자 없이 통과했는데 너만 통과하지 못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녀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이런 두려운 상황에 이들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잡혀서 중국 여권을 강제로 보이게 되었고 이들은 국적을 속인 배신자라며 저를 흠씬 두들겨 패고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보니 저에 대한 소문은 학교 곳곳에 퍼져 있더라고요. 한국인 행세를 할 때 저는 어딜 가든 주목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했지만 이제는 가는 곳마다 욕을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중국인들은 앞에서는 저보고 배신자라고 욕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한국인 행세를 한 거냐며 자신들도 알려달라며 제 비위를 맞추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이자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중국의 비참한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교양 없는 놈들이었거든요. 중국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한테도 완전히 밀리고 경제력과 문화 수준이 게임이 안 됐죠. 현재 한국인에서 다시 중국인으로 돌아온 저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저 국적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야말로 온갖 경멸의 눈빛을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는 옌처럼 각종 무전 취식과 사기 사건에 엮여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인을 흉내냈던 저는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박탈감과 중국의 현실을 깨닫게 됨에 따른 허탈감만을 느끼며 고통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옌처럼 타국에서 감옥살이까지 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앞으로 제 인생이 예전과 같을지는 모르겠네요. 부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인 행세만은 절대로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걸리든 안 걸리든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